8일 공개 방송의 오늘 주제는 자율주행. 자,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이야기와 이제 오늘 이제 로봇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게 뭐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율주행차 타보셨나요? 그 뭐 로봇 택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으면 탔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택시를 탈 때는 제 주변에 자율주행 택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전 타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자동차의 뭐 크루즈 기능 정도만 써봤지 아직 저는 좀 고도화된 자율주행은 아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되면서 자율주행의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고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쪽은 엄청 많이 이제 시장이 성장이 됐고 아직도 인공지능 쪽 시장은 커질 여력이 더 큰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그동안에 완전 자율주행 4단계 지금 4단계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결국에는 성능 때문이에요. 성능. 그죠? 왜냐면 테슬라 같은 데도 사람 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이유는 성능인데 이 부족한 거를 인공지능이 메꿔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에 대한 내용 중에 좀 이제 볼만한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요거 기사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 로보택시 서비스가 2044년도면 야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정말 뭐 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44년도면은 20년 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뒤에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 이제 제목만 보면은 44년도면은 뭐 저 아저씨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20년 뒤 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2024년도 내년부터 44년도까지의 그런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센서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는 한편 엄청난 산업이에요. 연평균 13%씩 성장하면은 여러분 계좌가 연평균 13%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로보택시 시장은 결국엔 1조 달러. 1조 달러면 우리 돈은 얼마예요? 1조 달러면은 1000조죠, 1000조. 우리가 예전에 네옴시티 막 그런 거 할 때 1000조 얘기 막 했었던 기억 나시죠? 그런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이 업종과 업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있고 뭐 많은 거를 전망했던 그런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전망해 놓은 것들인데 로보택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넘버 오브 시티즈 위드 로보택시 테스팅. 로보택시가 이제 시범 운행되고 있는 도시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뭐 서울 상암 같은 데가 그런 동네로 알고 있고 아마 지방에서도 지역마다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 허가된 그런 특수 구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율주행의 그 단계인데요.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 5단계 자율주행도 있대요. 5단계는 풀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always driverless. 이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5단계가. 근데 현재는 4단계가 못 타는데 5단계가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드라이버리스 인 페어 컨디션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4단계까지가 사실상의 그런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단계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되는 정말 공유 차량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뭐 20년 뒤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한번 드려봤고 요즘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 주도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을 기능을 탈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대요. 우리가 아이폰 탈옥은 들어봤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차 탈옥은 제가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탈옥이 결국엔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중에 제목이 업그레이드였나? 자동차 해킹해가지고 막 그랬던 영화가 제 생각나거든요. 제목이 업그레이드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그냥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여가지고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차예요 거기는. 근데 자율주행차 해킹해가지고 원래 가고 있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범죄로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해킹당하면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보안 역시도 정말 중요한 산업이 될 거예요. 미래에는. 보안주들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공짜로 이용하는 탈옥 방법이 등장했다. 한번 볼까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전압을 순간적으로 변화시켜서 기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전압 글리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은 테슬라 전기차에 사용하는 AMD 프로세서의 기반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여러분은 똑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 친구들은 똑딱이 모를걸요? 똑딱이가 뭐냐면은 불 붙이는 거 어떤 뭐 가스레인지나 그런데 보면 이게 불 붙이는 그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똑딱이라고 이렇게 불꽃이 튀는 그게 있어요. 그 어떻게 뭐로 표현해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막 뭐 자판기나 오락실 같은 데서 쓰면은 막 그 올라가고 했거든요. 돋는 것처럼 전기 충격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전압을 변화시켜 가지고 기계의 오작동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하면은 테슬라를 해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함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유료 기능을 공짜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율주행 기능도 유료 기능이네요. 테슬라는. 제가 테슬라 잘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다 옵션인가 봐요. 돈 내야 쓸 수 있나 봐요. 기능은 차량에 저장이 돼 있는데 보면은 자율주행 기능을 돈 내고 써야 된다. 이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얘네 월정액으로 가고 있죠. 그 구독 서비스로. 근데 가속 부스트, 자동차 아마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부스트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려면 돈 내야 된나 봐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기사 보면 그렇잖아요. 가속 부스트가 유료 기능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그냥 뭐 출퇴근할 때는 그냥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성능을 개방을 시키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열선 내장 시트랑 같은 유료 기능을 공짜로 활성화할 수 있대요. 열선 내장 시트면은 그 우리 엉따잖아 엉따. 자동차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테슬라는 유료 기능이래요. 대단합니다. 뭐 등등등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빈틈들이 생길수록 테슬라도 더 어떤 대처를 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슈도 있었어요.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보면은 이런 기술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내년에 중동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면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리트죠. 아부다비에서 세계 최대 자율주행 레이싱 리그가 열린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이거는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 레이싱 대회가 내년에 있을 거래요. 내년 2분기에. 그래서 지금 드론이랑 오프로드 등 다양한 운송 수단으로 자율주행 레이싱을 벌이는 드론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론 산업을 되게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무인 이동체 UAM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에서는 관광 사업이랑 이제 석유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아직도 많이 쓰고 있지만 석유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중동에서도 이제 생존 전략으로 최근에는 관광 사업들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인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레이싱 리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및 AI의 R&D를 통해서 모빌리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최한다고 하는데 역시 돈이 많은 형님들이라서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슈퍼 포뮬러 자동차는 자율주행 레이싱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상금은 30억 원이라고 하네요. 보면은 자동차들인데
사람이 안 타나 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년에 이 내년에 분명히 이거 엄청 화제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기사인데, 앞으로 자율주행 운송수단이 더 보편화하며 맞이할 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프로드 드론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존 자율주행 레이싱에 참가한 팀이 아니라 세계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곳에서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현재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되겠고, 지금 테슬라에서의 그런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의 현재 지금 자율주행차 기술이 레벨 2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공식 출시가 임박이 돼가지고 이제 베타 버전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지난 7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기능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2024년도인가요? 테슬라가 2024년도에 로보택시를 공개 예고했다고 하는 기사가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랑 페달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탈 거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23년도 상용화인 아이오닉 5 로보택시와 경쟁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로보택시와 테슬라가 내년에 격돌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오닉이 이제 먼저 선방을 좀 쳤고요. 그래서 상용화된 아이오닉과 경쟁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것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완성도예요. 완성도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완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는 2024년도에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테슬라 양적 성장을 이끄는 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과거에 주총을 통해 가지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오닉이 테슬라보다 더 먼저 로보택시를 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이 테슬라보다 1년 먼저 상용화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소비층을 확보하느냐가 경쟁의 관건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현대차가 내년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내년 2024년 테슬라와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붙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재밌는 이슈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을 이제 올해 보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 테마가 몇 년 전에 한번 대시세가 났다가 다 박살이 났어요. 자율주행이 몇 년 전 주가가 대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폭락기를 거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살아나면서 함께 이제 부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인 팅크웨어를 한번 보시면은, 팅크웨어가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년 전, 2021년도 막 요때 있죠. 그때 이제 엄청 잘 나갔었어요. 그때 막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월봉입니다.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급성장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뭐 있나요? 관련주 엄청 많아요. i3 시스템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엄청 가고 있고요. 얘가 좀 대표적으로 잘 가는 기업이고, 모트렉스, 모트렉스도 2022년도, 21년도, 2년도 때 시세가 한번 났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되게 좋았죠, 얘도.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렌텍 같은 기업도 22년도까지 자율주행으로 엄청 갔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최근에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살짝. 유니트론텍도 굉장히 유명한 자율주행 관련주 맞아요. 옛날에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도 한번 매매했다가 수익 내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주가는 되게 재미없죠.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보자면은, 반도체랑 인공지능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로 많이 엮여 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우리 세코닉스 이런 것도 자율주행 관련한, 얘네 카메라 렌즈 쪽으로 접근이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카메라 모듈 쪽 관련주들 중에 뭐 퓨런티어 같은 애들도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올 초까지 많이 올랐던, 뭐 IA 같은 기업도 잘 나갔다가 요즘에는 많이 좀 별로네요. 인포뱅크
인포뱅크도 자율주행차로 많이 유명하죠. 다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 번씩 시세가 크게 한 번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좀 지금은 사그러든 상태예요. 많이 죽었어요. 라닉스도 되게 유명해요. 라닉스. 근데 라닉스 재미없죠. 요즘에 완전 박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테마 자체가 옛날 같지는 않고 이제는 진짜 배기들만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2021, 22년도에는 그냥 너도 나도 오르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만 살아남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 있는 종목들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카메라 모듈 쪽이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쪽은 계속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또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그죠? 지금도 뭐 좋지만 현재 어떤 시세를 이어갈 만한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요즘 잘 가고 있고, 아까도 이제 방송에서 뭐 얘기도 드리고 이제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팅크웨어라는 회사인데, 이거 팅크웨어 설명드려야 되는데 뭐 딴소리만 한참 했네요. 요즘 팅크웨어 주가가 이제 살짝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다른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좀 하락하는데 얘가 좀 요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팅크웨어는 어떤 회사냐? 이 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런 회사인데요. 한번 온라인 탐방 한번 해보자고요. 팅크웨어. 그 팅크웨어가 이 싱크 요거이고, 근데 얘네는 회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나비라는 요 블랙박스, 요 아이나비 블랙박스가 사실상 이 팅크웨어의 어떤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혁신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 많이 유명해요. 내비게이션은 사실은 더 유명했죠. 그러다가 이제 블랙박스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 4K 빌드 듀얼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세계 최초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요 4K면은 엄청 고화질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제가 자동차를 사고 나서 그 제 옵션으로 블랙박스를 안 달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셀프로 달았거든요.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잘못 달아가지고 거꾸로 달아가지고 그냥 봤을 때 옛날 그 블랙박스는 위아래가 되게 그냥 뒤집어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전 뒤집어 달아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나중에 확인하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요즘에는 딱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계 최초 4K 듀얼 라이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블랙박스인데, 이 라이다 기능이 자율주행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은 블랙박스지만 얘네가 지금 신사업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차 내로 접근하면은 알아서 녹화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충격 전후를 자동으로 녹화한다. 누가 와서 이제 뭐 초딩들이 와가지고 뭐 킥보드로 바꾸고 갔다 다 녹화됩니다. 아이나비 퀀텀 3라는 그런 녹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 전 영상도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내 최초 이제 소니의 어떤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좀 되게 아쉬워요. 우리나라 거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기술력이 아무래도 소니가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밤에서 잘 보이는 나이트 비전 기능 등등등.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뭐 보험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런 아이나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팅크웨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야, 벌써 만든 지 26년 됐대요. 이제 5세대. 그리고 고온 보호 모드라고 그 자동차가 그 뙤약볕에 이렇게 놓으면은 차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고장이 나나 봐요. 그래서 고온 보호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력 소모 기능이 있어가지고 45일 동안에 주차 녹화되기가 가능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대요. 45일 동안 운행을 안 해도 녹화가 된답니다. 이 운행 잘 안 하면은 그 블랙박스 배터리 다 돼가지고 작동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직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니 블랙박스인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달려 있어요. 전방 추돌 경보 뭐 이런 것도. 요즘에 근데 자동차에 이런 센서 기능은 다 있죠. 그렇지만 이걸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나비를 얘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고, 되게 이제 회사 소개를 보시면은 자동차 AM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등 기업이더라고 적어놨어요. AM은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순정이 아니고 보통 이제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순정 빼고 전 나중에 따로 달겠다고 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순정을 떼어내고 업그레이드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국내 1위. 그리고 요게 지금 25년 노하우의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얘네가 지도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면 얘네가 그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자율주행차 기능까지. 그래서 회사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로봇 청소기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 가전과 아웃도어 시장들을 개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로봇 청소기 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랑 액션캠 사업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팔린다는데 그런 회사예요. 간단히 보시면은 저기 사업 영역을 보면은 자율주행, 이게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그랬는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얘도 약간 수혜를 본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 성장을 좀 했고, 21년도에 좀 더 성장을 했고, 22년도 때 좀 많이 실적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작년에 뭐 너도 다 같은 불경기였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사가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실적 발표 앞둔 팅크웨어 영업이 급성장하나라고 해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지금 블랙박스와 로봇 청소기 출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요즘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이 생긴 거예요. 여기 로보락 청소기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삼성에서 나온 되게 오래된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기능이 엄청나요. 보면은 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바꿀까 해가지고. 저희 집은 단순한 기능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먼지통도 6주에 한 번만 비워주면 된대요. 여기 이제 먼지 빨아들이는 거 요거 다이슨에 있는 기능인데 그거 얘네가 이제 적용시켰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그리고 무선 진공 청소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등등등 그렇대요. 근데 이게 잘 팔린대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요게 새로운 어떤 매출 동력이 돼가지고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이엔드 로봇 청소기 출시 등으로. 이게 얼마예요 근데? 가격 한번 볼까요? 로보라 공식 네이버 스토어 94만원. 오토 MT 도크 포함. 여기 뒤에 있는 게 도크, 요게 이제 그 먼지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94만원. 근데 요게 이제 기본 모델이고, 고성능 모델이 있어요. 2023년도 6월 달에 나온 신제품이 있는데, 워시 MT 필터. 이거는 이제 저절로 물 청소까지 가능한 건가 봐요. 근데 얘는 150만원인데 솔드아웃이에요. 좋은 게 솔드아웃 됐어요. 좋은 게. 고성능이. 160만원짜리도 있는데 169만원짜리도 솔드아웃이에요. 150만원짜리도 솔드아웃. 다 기본형 모델밖에 없고 비싼 거는 다 팔렸어요. 공식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건데 잘 팔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판매가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구매해둔 원자재를 모두 소비해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원가 부담도 줄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진 85억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하나증권에서 그렇게 전망을 했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 85억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작년에 1년 동안 영업이익이 45억이에요. 작년에 12월 달 4분기 때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올해 2분기에 85억이 나오면은 1분기 때 거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 3, 4분기에 사고만 안 치면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어떤 실적 성장이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재고 소진에 따라서 원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 라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박스의 경우는 BMW와 체결한 공급 계약 영향으로 매출액이 어쩌고저쩌고, BMW 순정으로 들어가나 보네요, 블랙박스가. 그리고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 팅크웨어가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이 많이 사는 게 아마 그래서인가 봅니다. 이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팅크웨어의 모 회사인 유비벨록스도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대요. 자매품으로. 그래서 팅크웨어와 함께 유비벨록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미 주가는 뭐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이게 아니라 팅크웨어니까, 저는 이제 팅크웨어 가격 전략은 요거는 내일 매수가는 내일 시가이야 분할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1차는 5% 이상 수익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보자. 제가 1차 목표가는 도달을 잘하는데 2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도달 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저는 18,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3,900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수요일 저희 이제 공개 방송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같이 공략해봤으면 좋겠고요. 요즘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팅크웨어가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고가 종목은 아니에요. 요즘에 초전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럴 텐데, 한편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도 있거든요. 좋은 애들. 그래서 저는 초전도체나 2차전지 사놓고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 사가지고 저는 편하게 수익 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는 저희가 서원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2달 전에 사놨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는 팔았어요. 2,000원 넘어가면서 저희는 다 익절을 했는데 3,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이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닥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테마가 작살이 나가지고 이게 됐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테마는 저는 또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단타의 영역인 거고,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우리 공개 방송에서는 안전하게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로 저는 팅크웨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카톡방 계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정혜원 방송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매수 시점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정혜원 방송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이랑 내일 제 공개 방송 이틀 하잖아요. 공개 방송 있는 날마다 또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안에 해주시면은 서비스들 많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 오늘 방송. 중간에 제가 15분 넘어가면 알람 쳐달라니까 아무도 안 쳐주셨어요. 다음부터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기회는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공개 방송이니까 내일 오전장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